네, 반갑습니다. 재경관리사 원가관리 회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시간을 조금 가지도록 할게요. 자, 재경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굳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그 재경관리사 시험의 그 시험 시간이 전체 150분이죠. 그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150분 동안에 치러지고 그리고 사지선대형으로 40문항씩 3과목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한 문제당 1분, 평균적으로 1분 내지는 1분 30초 내에 풀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원가관리회계의 경우에는 특히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1분 이내에 푸셔야 돼요. 1분 이내에 푸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려움을 겪는 다른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그렇게 시험 시간을 여러분들이 운용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시험 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출제 원가관리 회계의 출제 경향에 대한 분석을 제가 해봤습니다. 요거는 2022년부터 2023년, 그러니까 2개 연도 2년 동안의 시험입니다. 2024년도 시험은 아직 기출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석의 내용에는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2, 23년도의 출제 경향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 이제 원가관리회계에 보시면은 원가회계의 기초 해서 기본 개념, 흐름, 원가 배분 나와 있는데요. 2개 연도 합계를 보시면 이론 34, 계산 31,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이론 문제와 계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원가회계의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이론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이 부분을 보시면 전체 92문제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론 42, 계산 문제가 50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조금 달라요. 개별 원가 계산은 이론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왔고 종합 원가 계산의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출제 경향이 조금 다르다 하는 거 우리가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 측정 원가 계산, 원가 측정에 따른 원가 계산 부분은 첫 번째 이 정상 원가 계산인데요. 이 정상 원가 계산은 그렇게 중요하게 문제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체 2개 연도인데 12문제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론 문제 6, 계산 문제 6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인데 표준 원가 계산은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2개로 나눠져 있어요. 표준 원가 계산의 기초 그리고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의 원가 차이를 분석하는 거 이렇게 이제 2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합쳐져서 표준 원가 계산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표준 원가 계산은 매우 출제 비중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외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전부 원가, 변동 원가, 초변동 원가 계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계산 문제, 이론 문제 모두 다 공이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문제가 훨씬 이제 비중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원가 계산에서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이 부분은 이론 문제 위주로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과 통제, 그래서 이제 원가 추정부터 해서 여기 이제 관리 회계와 관련한 내용. 우리가 지금 원가 관리 회계인데요. 이 한 5번 정도까지가, 이 5번 정도까지가 원가 회계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원가 회계. 그 다음에 이 6번부터가 이제 관리 회계 부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관리 회계 부분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두 번째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이 부분이 문제 출제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책임 회계와 성과 평가, 분권화와 성과 평가 이렇게 두 개로 나오는데 사실은 요 두 개가 하나의 챕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성과 평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성과 평가.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은 챕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론적인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의사결정 부분으로 들어가면 의사결정 부분에서는 단기 의사결정, 다음에 장기 의사결정이 모두 다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기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2배 이상, 2배 정도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장기 의사결정, 이게 이제 자본 예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론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경향을 보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신 관리 회계에서 마지막에 새로운 원가 관리 그리고 새로운 성과 평가 시스템 요거 이제 BSC를 말하는 건데 요 부분은 계산 문제는 없고요. 이론 문제로 해서 매년 한 문제씩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출제되고 있나를 보시면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계산 문제는 또 어디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이론 문제만 주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그런 경향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022년도, 23년도 출제되었던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서 한 몇 문제 정도가 나오느냐라고 제가 평균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이 원가 회계의 기초 부분에서 이론 문제는 한 2문제, 계산 문제도 2문제 해서 한 4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산 형태에 따른 원가 계산을 보시면은 개별 원가 계산은 뭐 한 문제, 많으면 2문제, 이론 문제에서 계산 문제 1문제. 종합원가 계산은 이론 문제가 한 문제에서 2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가 한 2문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합계를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이론 문제가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계산 문제가 한 3문제, 뭐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문제가 이 부분에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상 원가 계산을 보면 0.4잖아요. 0.4라고 하는 것은 한 시험 2번에 한 문제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원가 계산을 보시면은, 표준 원가 계산 부분에서는 이론 문제가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고 있구나.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이 2개를 합쳐보면 한 2문제에서 3문제, 여기서 또 2문제에서 3문제. 그렇게 보면 표준원가 계산 부분에서 뭐 적게는 4문제, 많게는 6문제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부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을 보시면은 이론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고 계산 문제는 한 3문제, 그러니까 한 5문제 정도가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사실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이론 문제가 위주로 해서 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획과 통제 부분을 보시면은 특히 여기 책임 회계와 성과 평가,
그리고 분권화와 성과평가 이 부분을 보시면 이론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이론 문제로 나오고 또 계산 문제가 여기서 보시면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에 보면 최대한 6문제 정도가 이 성과평가 부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도 이론 문제에서 한 문제에서 2문제, 계산 문제는 역시 한 문제에서 2문제. 그러니까 많게는 한 4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의사결정, 장기 의사결정 부분을 보시면 특히 단기 의사결정은 계산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시험 한 번에 나온다는 겁니다. 한 3문제 정도가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론 문제가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기 의사결정은 이론 문제가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시험 한 번에 나오고 있고 계산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이 원가 관리와 새로운 성과 평가 시스템 해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최신 관리회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론 부분에서 매년 한 문제씩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어쨌든 이걸 합해서 한 문제 정도가 이론 문제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비중이 높은 그런 부분이 어딘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원가 관리 회계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출제의 특징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자, 이 재경관리사 원가 관리 회계는 특징이 출제가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 또는 여러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그 원가회계 관리회계의 거의 전 범위가 시험에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출제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문제 하나하나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난이도 자체가 높지는 않다. 문제 자체에. 근데 범위는 넓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괴로운 거죠. 그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닌데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가 관리 회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기본적인 원가 관리 회계에 대한 이해도를 일단은 높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시험만 잘 치면 좋다. 물론 결과적으로 시험 잘 쳐서 합격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어떤 이해 없이 단순히 단기적으로 외우는 방법으로 해서 시험을 그냥 보는 그런 수험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외우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막상 시험에 들어가면 그거하고 조금 문제가 바뀌어서 나온다든지 하면 시험에 들어가서 문제를 잘 못 푸는 가능성도 커지고 그 다음에 외운 것 같았는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또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해가 없이 단순 암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순 암기하듯이 하는 공부 방법은 사실은 이거는 제일 좋지 않은 공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안 되고요. 자, 이제 우리 지금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에 대한 강의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 강의를 통해서 먼저 원가회계 그리고 관리회계의 어떤 논리적인 구조 그리고 그 흐름 그 자체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암기해야 되는 양이 확 줄어듭니다. 그 전체를 다 암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에 대한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하면은 암기해야 되는 양은 확 줄어든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강의를 들으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 그러면 전부 다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하겠습니다만은 뭐 문제풀이라든지 기출문제라든지 그런 거 보면 아, 요런 게 문제로 나오더라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이해만 해도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해만 하고 있어도 암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해할 수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강의를 들으면서 먼저 강의를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부분을 일단 이해를 하시라. 그리고 다음에 교재를 한번 정독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교재에 있는 예제, 연습문제, 그리고 기출문제 등을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원가관리에게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아까 제가 잠깐 그 출제 경향이나 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범위에서 40문항 중에 이론 문제와 그 다음에 그 계산 문제가 거의 반반씩 나와요. 거의 50%, 50%의 비율로 이론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문항 중에 한 20문항 정도는 그냥 이론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40문항 중에 한 20문제 정도로 나오는 그 이론 문제 있잖아요. 계산할 필요도 없는. 이론 문제는 이거는 모두 정답을 맞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외우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이해만 하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수입니다. 암기가 필요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 문제는 전부 다 맞힌다. 그러면 최소 50점은 일단은 확보를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계산 문제, 나머지 계산 문제를 이제 하시는데 그 계산 문제도 난이도별로 보면 푸는데 30초도 걸리지 않는 계산 문제가 또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한 30초 만에 그냥 몇 줄만 계산을 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 자, 그런 문제들은 다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재경관리사, 일단 원가관리 회계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허들을 넘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는 일단 모두 정답으로 맞힌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